안녕하세요, 버미쌤입니다. 오늘은 4월부터 바뀌는 5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내용이지만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째,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4월 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는 건데요. 환경부에서는 최근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8,000여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요.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더욱 확대돼 식당과 그 외 시설에서 물 먹는 용도로 비치되어 있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도 모두 금지되는데요. 현재는 대형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의 경우도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 비닐 다들 편리하게 사용하셨었죠? 이 우산 비닐까지도 11월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새로 바뀌는 내용인데 미리 알아두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보행자 통행 우선권 강화. 이번에는 교통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입니다. 바로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 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되는데요.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시되고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범칙금 최대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통행을 위해 뒷차량이 일시정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스쿨존 등등 여러 보호구역들이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자동차 제한 속도가 갑자기 바뀌었거나 평소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던 곳이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단속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하실 때 더욱 주의하셔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통행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죠.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국내에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전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데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운전자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 볼 수 없다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머지않아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휴대폰을 보며 직장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에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한국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만큼 조만간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장면들을 현실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운전을 대신하면
운전과 관련된 일자리가 줄거나 사라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 또한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운전자와 시스템을 설계한 회사 사이에서 누구의 몫이 더 클지 논란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요구르트 카트는 인도를 다녀도 되는 건가요? 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폐지수고 리어카는 차도로 다니는데 요구르트 카트가 인도를 다니다 친구 딸이 부딪혀 다쳤던 적이 있어 궁금하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구르트 카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서 차도로 다녀야 하고 현행법상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건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만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 반대로 노약자용 보행기나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서 4월 20일부터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해서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몰라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안전하게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되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4월부터 바뀌는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부 내용은 환경을 위해 시행되는 규정, 또 다른 내용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들이 모두 강화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반대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리면 모두 보행자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들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